나이 70을 앞두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정작 내 곁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평생 돈을 벌려 피땀 흘렸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는데 막상 노년에 이르러 가슴을 치며 죽도록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왜 99%의 사람들은 예순이 넘어서야 이 처절한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은 인생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후회를 막고 노년을 당당하고 평온하게 지키는 법을 확실하게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로 들어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귀한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 오직 돈과 성공만이 전부라고 믿고 달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손에 쥐어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에게 세상은 늘 빈손과 같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멈추지 않고 인간의 목숨은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근심 때문에 정작 오늘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갑니다.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이마에 주름이 깊어진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젊은이들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세월의 품격과 삶의 깊은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그저 흔한 잔소리로 흘려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남겨지는 나이가 되어서야 그 말이 뼈에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늙어서 진짜 내 곁에 남는 것은 딱 3가지 뿐입니다.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한 몸 하나, 마음을 가식 없이 나누는 참된 인연 하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난날의 삶.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평생 자식만을 바라보며 허리가 휘도록 살아간 벗의 장례식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소를 지키는 자식들의 무덤덤한 얼굴을 보며 그 눈물겨운 헌신이 얼마나 허망하게 잊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서며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끝이 아니라 아직 절반의 길이 남아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을요. 오늘부터 내 삶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남은 여생은 땅을 치는 후회로 가득 찰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은 다름 아닌 평생 곁을 지켜준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결코 남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뚝뚝했던 아내나 무심했던 남편 모두 이 후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젊었을 적엔 큰 소리치며 집안을 호령하던 사람도 나이 들고 병들면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텅 빈 방에서 혼자 식은 밥을 뜨는 노년의 서글픔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젊을 때는 배우자가 당연히 그 자리에 늘 있어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난 뒤 내 곁에 남아주는 마지막 편은 오직 그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가장 모질고 험한 말을 배우자에게 쏟아내곤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거나 부부는 정으로 산다는 말은 그저 게으른 변명일 뿐입니다. 황혼역에 서로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노부부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그 따스한 풍경이야말로 우리가 노년에 이루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배우자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자리에 누웠을 때 말없이 따뜻한 물 한 그릇 떠다 줄 사람은 결국 내 짝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오랜 친구도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가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같은 밥상에 앉아 눈을 맞춰줄 사람은 오직 배우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랜 세월 풍파를 함께 견뎌온 서로의 존재야말로 노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이자 재산입니다. 오늘 저녁엔 쑥스럽더라도
다정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말 한마디가 먼 훗날 내 노년을 외롭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마음에 작은 울림이 생기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후회는 바로 노년의 재산을 끝까지 스스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 정년을 맞이하고 나면 매달 들어오던 소득의 줄기는 하나둘 막히기 마련이지만 이상하게도 나가는 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림이 조금 빠듯해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이나 이웃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며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면 한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서서히 갉아먹히기 시작합니다. 주머니가 비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임을 피하게 되고 발길이 뜸해지면 반가웠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오직 깊고 서늘한 외로움만이 남게 됩니다. 체면을 지키려 애쓰다가 마음마저 가난해지는 셈입니다. 서글픈 현실은 먹을 것조차 귀하던 예전보다 살림이 훨씬 나아진 오늘날, 오히려 노년의 마음의 병이 더 깊어졌다는 점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배고픔보다 남과의 비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의 손을 통해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곡간의 쌀을 하나씩 빼먹듯 부모의 통장이 서서히 비어가고 가진 것을 다 내어준 뒤에는 오히려 자식과의 사이마저 어색하고 서먹해지곤 합니다.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재산도 잃고 마음마저 상하는 서글픈 비극입니다. 그러니 노년의 재산만큼은 눈 감는 날까지 반드시 자기 손 안에 단단히 쥐고 계셔야 합니다. 훗날 자식이 나를 봉양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자식과 부모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곳간문을 걸어 잠그고 무작정 구두쇠처럼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소소한 일거리라도 손에서 놓지 않는 태도는 돈을 떠나 나도 여전히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 나는 자긍심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은 늘어납니다. 몸이 아플 때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돈조차 없다면 그보다 서러운 일은 없습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내 인격과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세 번째로,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은 젊은 날 그토록 피땀 흘려 일했으면서도 정작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이치만큼은 끝내 배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글을 읽고 세마는 법은 배웠지만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한 돈을 다루고 지키는 지혜는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텅 빈 배움의 자리가 훗날 노년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서글픈 결과를 초래합니다. 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만 살아온 분이 노년에 이르러 여전히 돈에 쪼들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억울하고 아릿해집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투자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미리 만들어두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는 날까지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돈 이야기를 대놓고 입에 올리는 것을 어딘가 점잖지 못한 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점잖은 태도가 도리어 수많은 이들을 평생 가난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저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는 것만으로는 노후를 지키기에 충분치 않았던 것입니다. 땀 흘려 번 돈을 지키고 조금씩 불려나가는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노년의 고가는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배움에는 대단한 미천이나 타인의 특별한 도움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흐름에 눈을 뜨고 금융의 지혜를 조금씩 익혀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주도권은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돈의 이치를 모른 채 남의 유혹하는 말만 무턱대고 믿었다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금융을 모른다는 것은 곧 노년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지레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꾼 투자가들조차 자기 자산의 대부분을 예순이 훌쩍 넘은 뒤에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다루는 공부를 시작한다면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노후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거나 막막하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은 바로 젊은 날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고 몸을 함부로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매순을 넘어선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아쉬워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오래 사는 장수 그 자체는 결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을 버티며 사느냐보다 그 시간을 얼마나 튼튼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누리며 사느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장수가 존재합니다. 내 두 다리로 힘차게 걸어다니며 일상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건강한 장수가 있는 반면 병상에 누워 남의 손길 없이는 물 한 모금조차 스스로 넘기지 못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고단한 장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오래 사용한 기계와 같아서 아무리 아끼고 다루어도 세월 앞에서는 조금씩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사실은 그 기계가 낡아가는 속도만큼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그리고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하체를 받쳐주는 허벅지 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넘어짐 사고와 각종 크고 작은 질병이 연쇄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30분씩 밖으로 나와 걷고 책을 펼쳐 읽거나 손끝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그 어떤 명약보다 훌륭한 보약이 되어줍니다. 식습관 역시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조금 줄이고 제철 채소와 나물을 자주 밥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거짓없이 정직하게 좋은 변화로 응답합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몸을 챙겨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자포자기하거나 나쁜 습관을 고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심과 고집은 먼 훗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오랜 고통의 짐을 짊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갈 때가 되면 편안히 눈을 감겠지 생각하지만 몸을 함부로 다룬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편안한 마침표가 아니라 길고 고통스러운 병치레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버스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걷거나 승강기 대신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작은 습관이 10년 뒤 내 몸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소중한 내 몸을 정성껏 돌보는 부지런함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온전히 기댈 수 있는 취미 하나 제대로 갖고 두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붙일 만한 취미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애정과 정성을 기울여 가꾸어야 비로소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 서툴고 어색한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새로운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일 뿐이니 지레 겁을 먹거나 주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흔히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은 젊은이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70이라는 나이에 태어나 처음으로 붓을 잡고 화가가 된 분도 있고 80에 이르러 무대에 올라 인생의 새로운 주인공이 된 이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참된 즐거움에는 결코 거창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창가에 피어난 꽃 한 송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뺨을 스치는 바람 한 자락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하루하루를 풍요롭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는 취미 활동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늙어가는 뇌와 마음을 청춘처럼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줍니다. 손과 머리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고요한 몰입은 일상의 외로움과 우울을 밀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특히 내 지나온 삶과 하루의 소회를 짧게라도 적어 내려가는 글쓰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글솜씨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과 나누는 가장 다정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가장 늦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남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금세 노쇠해지지만 배움을 이어가는 이의 눈빛에는 언제나 청년 같은 생기와 총기가 흐릅니다. 훗날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때 한번 해볼 걸 하며 탄식하는 아쉬움만큼 노년을 무겁게 짓누르는 후회는 없습니다. 평생 가슴속에 품어왔던 작고 소소한 소망이 있다면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 깨달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치가 있습니다. 돈을 지키고 아끼라는 말을 간 한 푼도 쓰지 말고 무조건 움켜쥐고만 살라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툭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사람과 마주 앉아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오랫동안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길에 기꺼이 지불하는 돈은 결코 허튼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바래지 않는 마음속 가장 귀한 곳간에 아름다운 추억과 온기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슴에 새기게 된 6번째 후회는 바로 사람을 사귀되 오직 그 수와 넓이를 늘리는 데에만 온 마음을 쏟으며 살았다는 점입니다.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에서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있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황혼의 길목에서 맺는 인연은 무작정 영토를 넓히듯 넓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깊이 있는 몇 사람으로 고운 채로 치듯 추려나가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저 아는 사람이 많고 사경 모임마다 빠짐없이 얼굴을 비치는 것이 능력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남들의 눈치를 살피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은 서서히 시들어가는 줄도 몰랐던 그 수많은 세월을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참으로 서글프게 되돌아보곤 합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정작 나 자신에게는 가장 야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울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단단히 세워두어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을 오가는 사람의 수가 하나둘 줄어드는 것은 결코 쓸쓸하거나 서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참으로 진심을 다해주는 고마운 인연들만이 마지막까지 곁에 남겨지는 인생이 건네는 더없이 가치 있는 걸러짐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거칠애뿐인 관계를 유지하느라 쏟아부었던 에너지와 시간을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과 진정한 몇몇 인연을 돌보는 데 쓸 때 비로소 마음에는 비할 데 없는 평온함과 참된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인연이 몇 명이나 남아 있으신가요? 긴 삶을 함께 돌아보며 남은 인생의 등불이 되어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고 값진 지혜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시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읊조려 봅니다. 저무는 해가 조금도 부끄럽거나 아쉽지 않은 까닭은 주어진 하루를 온 힘을 다해 온전히 살아냈기 때문이요. 홀로 맞이하는 정적 속에서도 외로움이 밀려오지 않는 까닭은 그 깊은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참된 나 자신을 오롯이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곁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과 지나간 세월을 원망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머무는 인연은 머무는 대로 감사히 품고 떠나가는 인연은 떠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저물어가는 삶의 길목 위에서 나는 다만 나 자신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따스한 존재가 되어주면 그뿐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인생 선배들의 발자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진정한 까닭은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져 눈물 흘리지 않고 우리의 후회를 단 한 점이라도 줄여보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땅을 치며 탄식하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6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늘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 평생 모은 자산을 지혜롭게 지켜내는 것, 돈이 스스로 일하는 이치를 부지런히 배우는 것, 내 몸을 정성껏 돌보아 건강을 유지하는 것, 마음을 기댈 소소한 취미를 가꾸는 것, 그리고 수에 집착하지 않고 진실한 인연만을 깊게 곁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의 끝에서 마침내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결국 2가지로 모아집니다. 건강한 몸으로 오늘이라는 선물 같은 하루를 온전히 누리는 것, 그리고 이미 내 손에 쥐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마음의 넉넉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만족을 아는 사람에게 60이나 70이라는 나이는 결코 삶이 시들어가는 서글픈 퇴장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짊어졌던 세상의 짐을 비로소 내려놓고 진짜 나로서 새롭게 활짝 열어가는 눈부신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함부로 방치하거나 남은 날들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따스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앞으로도 가슴을 울리는 양질의 영상 대본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느낌이나 여러분만의 삶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활기찬 황혼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